3살부터 100살까지 금융체력 키우기 프로젝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금융체력을 쑥쑥 키워드리기 위해 찾아온 금융PT쌤 박미진입니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저질 체력이지만 금융체력만은 자신 있는 대학생 문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완료! 기초 체력은 빵빵하지만 금융 체력은 후들후들한 직장인 10년차 최동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금융체력입니다. 우리가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달리기도 하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근육운동도 배우는 것처럼 금융체력도 3살부터 100살까지 꾸준히 관리하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융체력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금융 공부 아닐까요? 가계부쓰기? 네, 두 가지 모두 금융체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금융체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금융역량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성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역량 자가진단 테스트는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출연자와 함께 금융체력 점수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금융체력 업!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체력 퀴즈 규칙. 둘이 한 팀이 되어 수업 중간에 OX 퀴즈를 풉니다. 퀴즈의 정답을 둘 다 맞히면 돼지 저금통 1개 획득, 돼지 저금통 3개를 모을 경우 금융체력 키우기 성공. 실패할 경우 건강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욕을 업시켜드리기 위해서 돼지 저금통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교시의 주제는 바로 저축입니다. 어떤 저축 상품이 있을까요? 적금, 예금, 청약저축 그 정도? 가장 대표적인 저축 상품은 말씀하신 예금.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구 불예금이 뭔가요? 네, 요구불 예금은요. 언제든 예금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축성 예금은 적금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다르게 어떻게 돈을 납입할지, 인출 조건은 언제 할 것인지 특정한 조건이 있는 예금 상품인데요. 저축성 예금은 크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입력하면요. 그에 맞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저축, 펀드, 대출, 연금,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역별, 기간별, 은행별로 비교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하면 좋은 거겠네요? 네, 물론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한데요.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거래하기 편한 은행인지,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겠죠. 이 상품은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인데요.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은요. 중간에 출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묶이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소득과 지출 계획에 맞춰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청년 우대형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신규 가입할 때 확인하기, 또 기존 가입자 역시 조건이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꼭 나에게 좋은 혜택들 확인해 보자고요. 쌤, 저는 대학원 등록금 모으고 싶은데 성준님처럼 청년인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기여금을 보태주고요.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 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이자로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제야 저축 상품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이제 잘 아신 것 같아서 우리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운을 이어서 첫 번째 금융 체력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각각 금융회사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은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이 합이 맞으셔야 돼지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성주님이 맞추셨어요. 와. 네, 지금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죠. 저희 보시면 각각 금융회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각 금융회사별, 모든 금융회사 중에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각각은 아니다라는 점이 X였습니다. 이제 저축과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거래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율과 실제 우리가 받는 이자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비과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저축,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이나 장기저축성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청년 도약계좌도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와, 성주 씨의 기억력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청년 도약 계좌나 장병내일 준비 적금처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금융 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적용 세율을 잘 따져보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절세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 두 번째 저축과 세금 판넬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하셨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금융 체력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5%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자, 문제 잘 들으셨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두 분 다 동일하게 드셨어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정답은요, X 맞습니다. 정답은 14.5%가 아니라 15.4%였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파킹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 들어봤어요. 네, 입출금도 자유로운데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왔어요. 맞습니다. 파킹 통장은 차를 잠깐 주차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자를 매월 또는 매일 받을 수 있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장점이 있는 거죠. 소액의 여유 자금을 월급 통장에 그대로 묵혀두기엔 아깝고 예적금에 묶어 놓으려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잖아요. 이럴 때 파킹 통장을 잘 이용하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이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겠죠. 금융회사마다 파킹 통장의 금리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는 예적금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이자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은행의 파킹 통장 이자가 연 3%고 이자를 매월 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월 복리로 이자를 받으면 일반 과세 기준으로 세후 1,025만 7,319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까요? 만약에 월 복리 파킹 통장이 아닌 정기 예금에 1천만 원을 1년간 예치했다라면 어떨까요? 정기 예금은 일반적으로 단리로 계산이 되고 일반 과세 기준으로 세후 1,025만 3,8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계산이 나왔을까요? 네. 네,
월 복리일 때와 단리일 때 최종 이자가 약 3,5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3,500원이면 커피 값인데 소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융 씨는 원금 3천만 원을 3년간 예치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이자 예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계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이 끝난 것 같은데 자, 정답을 들어 주세요. 한 분은 정답, 한 분은 틀렸겠네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주님이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는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O은행은요, 세후 수령액이 3,380만 7천 원이고요. X은행은요, 세후 수령액이 3,392만 2,541원. 네, 이렇게 해서 X은행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자 계산하기 성공. 오늘 두 분 모두 너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기회에 저축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제 체력뿐만이 아니라 금융 체력도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금융 체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고요. 근데 똑똑하게 저축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잘 모아서 자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축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3살부터 100살까지 금융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오늘 금융 공부 완료! Ooh, that sugar sweet.